좀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앞에 영어가 없으면 입학이 안 되세요. 완전히 다른 비자이세요. 안녕하세요. 코코스야 클로이 차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호주 대학교를 입학하실 때 궁금해하시는 정말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모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바로 지금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호주 대학교를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상경계라든지 IT나 공대, 디자인 이런 학과들은요 2월이랑 7월 학기 이렇게 두 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스 계열들 있잖아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검안학과, 족부의학, 이런 의대, 치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월 학기만 있으세요. 1년에 이제 한 번 있는 인테이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입학 시기가 조금씩은 다르세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 2월이긴 하지만 7월에도 입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공을 하는지에 따라서 입학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호주 파운데이션이랑 디플로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학력 조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성적으로 입학이 바로 되시는 거예요. 각 대학교에 이제 부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계되어 있는 기간을 통해서 1년에서 8개월 요 정도 과정을 거쳐서 학사 1학년으로 가시는 게 이제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고3 과정을 하지 않고 나는 호주에 가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1학년으로 진학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과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과목들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수학이나 영어나 화학이나 요런 이제 기초 과목들을 배워서 본 과정을 들어가는 과정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플로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학력 조건이 고등학교 3학년,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정말 졸업을 하시는 것도 계실 수 있고요.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정고시를 봤다라는 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시고, 그리고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이랑 동일하게 학교마다 8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과정이 있고요. 요거를 졸업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파운데이션이랑 좀 다른 부분은 학사 2학년으로 편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플로마를 1년을 했고 학사를 2년을 했다 라고 하시면 총 3년 만에 졸업이 가능하신 거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학사 1학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1년 플러스 학사 내가 3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년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사 전공에 따라서 몇 과목을 인정받는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보통 학사를 1년에 8과목 정도를 배워요. 근데 디플로마를 하면 8과목을 모두 면제해주는 학과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8과목 중에 4과목, 3과목만 면제해주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과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과목에 따라서 학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면제받은 만큼 학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테입이랑 대학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테입 같은 경우에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문대, 전문기술대학교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호주에서 이제 고1까지가 의무교육이라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졸업을 하지 않을 거다, 대학교를 가지 않을 거다라는 분들은 테입이라는 호주 전문대, 공립기술학교에 들어가서 미용이라든지 목수, 요리, 요런 이제 전문 과정을 배우는 과정들이고요. 테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 지역에 다 있으세요. 그래서 NSW에도 있고요. 빅토리아주에도 홈스글렌이나 슈쇼미나 윌리엄 앵글리스 이런 것들이 다 테입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퀸즐랜드 테입, 그 다음에 서우주 테입, 그 다음에 SA주, 남호주 테입까지 호주 전 지역에 펼쳐져 있는 호주 전문대 기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르는 것 같은 유니버시티 학위이고요. 그리고 가끔 테입에서 어떤 테입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사를 제공을 하는 테입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대 과정에서 학사를 졸업했고 유니버시티에서 학사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학위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이론 중심이 아무래도 좀 많은 과정들이 돼 있고 커리큘럼이, TAFE 같은 경우는 실무 중심 위주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다는 게 또 다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호주 대학교 편입은 쉬울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즘에 이제 호주 편입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대학교 편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문대라든지 뭐 대학교 4년제 다니다가 2학년 졸업을 하시면 뭐 3학년으로 이제 가거나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약간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편입이라는 개념보다는 학점 면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한국에서 내가 4년을 졸업을 했지만 내가 배웠던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 가서 배울 과목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내가 4년 동안 배웠던 이 과목이 요거와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면제해주세요 라고 해서 학점 면제, 요 과목을 면제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편입이라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학점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에 있는 뭐 실라버스를 제출을 하셔야 그걸 학교에서 보고 커리큘럼을 비교해서 요런 과목은 면제해주겠다 라고 이제 답변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4년을 아무리 공부를 하셨다라고 해도 호주에서는 많이 받아야 8과목에서 1년 정도나 아니면 1.5년 정도가 거의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학점 면제이시기 때문에, 뭐 내가 4년을 공부했다고 해서 뭐 호주를 1년만 다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학점 면제를 통해서 내가 몇 과목 정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호주 대학교 입학을 할 때 영어 점수가 부족해도 입학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영어 점수가 없이라기보다는 영어 점수가 부족해도 입학은 가능하세요. 내가 가려고 하는 본과정에 앞에 영어 패키지가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IELTS 6.5를 요구하는 학과다. 근데 내가 IELTS를 6.0 갖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0.5점 부족할 때 10주의 EAP 과정이 붙어서 나오고요. 내가 6.5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5.5를 갖고 있으면 1점 부족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20주 EAP 코스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가능하고, 현재는 이민성에서 20주까지 맥스로 정해놨어요. 본과정을 들어갈 때 그래도 요 정도 점수는 있어야 앞에 패키지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뭐 1년 넘게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받지 마다라는 게 이제 이민성의 룰이기 때문에 최대 20주까지 영어를 맞춰서 앞에 20주 하고 본과정 들어가는 거, 이렇게 계획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점수가 패스웨이가 안 되는 대표적인 학과가 바로 간호학과인데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앞에 영어가 없으면은 입학이 안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학사를 들어가기 위한 점수가 이제 7.0이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내가 7.0에 준하는 점수가 있어야지만 입학이 가능하시고, 앞에 영어를 껴서 들어가시는 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졸업 후에 졸업생 비자와 취업 비자는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졸업생 비자, 취업 비자는 완전히 다른 비자이세요.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지금 1.5년 나오고 있고요. 뭐 요리, 목수, 타일 이런 것들 하시면 1.5년까지 나오고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셨다라고 하면 2년, 그리고 내가 점유도에 있다라고 하면 1년에서 2년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년에서 4년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졸업생 비자를 줄게. 이렇게 되는 비자인 거고요. 이건 학업을 했기 때문에 주는 비자고요. 취업 비자는 나를 스폰해줄 수 있는 회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졸업생 비자를 받은 후에 내가 스폰서 회사를 찾았고 내가 경력이 1년 이상 있다라고 하면,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SID 기준으로 해가지고 4년 비자를 받았을 때 여기서 2년에 직업으로 일을 했다면 여기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비자.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는 내가 학업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비자고, 취업 비자는 나중에 나를 스폰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비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도 그렇고 취업 비자도 그렇고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요거는 같은 공통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질문은요, 점수제 기술 이민과 취업 비자는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점수제 기술 이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나의 나이, 그 다음에 영어 조건, 나의 학력 조건,
뭐 호주에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순수하게 나의 조건에 맞춰서 점수를 매겨요.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질문처럼 무조건 스폰서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 레벨도 당연히 좀 더 낮고요. 결국에는 취업 비자의 핵심은 내가 나를 스폰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취업 비자로 갈 건지 점수제 기술 이민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수제 기술 이민 같은 경우는 12월 안에 지금 점수제 기술 이민 표가 한번 대대적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 그건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또 점수제 기술 이민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틀은 나이나 그다음에 영어, 뭐 학력 조건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을 건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변경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추후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아직 기초도 모르는데 영상들이 너무 좀 어려워요. 기초적인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오늘 호주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실 때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머리 한 번만 봐줄래? 다시 여기 다시. 따뚱.